배반의 심장, 에드거 앨런 포, 1843년. 그렇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전 너무나도 끔찍한 불안과 초조에 시달려왔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왜 제가 미쳤다고 하시는 겁니까? 병으로 인해 제 감각이 날카로워진 것이지 파괴되거나 묻어진 건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청력이 유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천재의 소리를 모조리 들을 수 있지요. 지옥의 소리도 많이 들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침착하게 사건의 전모를 전달하는지 잘 관찰해 보십시오. 저한테 언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생각이 들고 나자 저는 밤낮 없이 그 생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행위엔 아무런 목적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노인을 사랑했고 그분이 제게 잘못한 적도 전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분이 저를 모욕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소유한 황금의 눈이 먼 것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유를 대자면 그건 그 노인의 눈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눈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눈은 독수리의 눈처럼 엷은 막으로 덮인 연한 푸른색이었습니다. 그분의 눈길이 제게 닿을 때면 제 피는 언제나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저는 그 노인의 생명을 빼앗기로, 그리하여 영원히 그 눈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로 차츰 아주 서서히 결심을 굳혀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논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 저를 보셨더라면 결코 제가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다고는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현명하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철저히 위장하면서 그 일을 실행했는지 분명히 목격하셨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 노인을 살해하기 전 일주일 동안 내내 저는 전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그 노인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정 무렵 그 노인이 주무시는 방문의 빗장을 조용히, 더할 나위 없이 조용히 풀어 열었습니다. 그런뒤 제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문이 열리자 불빛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뚜껑을 덮은 어두운 등불을 문 안으로 먼저 집어넣고 그에 이어 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머리를 들이미는 제 노련한 솜씨를 보셨더라면 아마 웃으셨을 겁니다. 노인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머리를 움직였으니까요. 제 머리를 완전히 들이밀어 침대에 누운 그분을 볼 수 있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다면 말 다 했지요. 그렇게 사려 깊게 행동한 사람을 과연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다음, 그러니까 머리를 방 안으로 완전히 들여놓은 다음 저는 조심스럽게 등불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문짝 위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열어 그 독수리 눈에 단 한 줄기의 빛만 비치도록 했습니다. 저는 무려 일주일 밤 동안 그것도 꼭 자정 무렵에 계속 이처럼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공교롭게도 그분의 눈이 꼭 감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저를 괴롭힌 건 그 노인이 아니라 그분의 흉한이었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 동이 트올 무렵이면 저는 대담하게 그분의 방으로 건너가 그분에게 과감히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애정어린 어조로 그분의 성함을 부르며 밤새 잘 주무셨는지 여쭤보는 등 말이죠. 그러니까 통찰력이 남다르게 비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매일 밤 자정 무렵 당신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당신을 들여다보았으리라고 의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인의 방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 꼭 8일째 되던 날 밤, 평소보다도 훨씬 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시계의 분심보다도 더 느리게 손을 움직였죠. 사실 제가 제 정신의 능력이 그렇게 막강하고 탁월하다는 사실을 그날 밤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실감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쭐하고 의기양양해지는 기분을 억누르기 힘들 정도였죠. 내가 바로 거기 서서 살금살금 당신이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있는데 막상 그 노인은 이 은밀한 행동과 계획을 꿈에도 짐작하지 못하신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저는 한참을 혼자서 킬킬대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제 웃음소리를 들으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에 놀란 듯 흠칫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보였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제가 당연히 물러섰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강도의 침입을 막기 위해 그 방에 있는 창의 덧문을 꼭 닫아 놓았기 때문에 그분의 방에는 칠흑빛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덕분에 노인이 당신 방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아보실 가능성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아주 천천히 계속 그 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를 문으로 들어넣고 막 등불을 켜려는 찰나 제 엄지손가락이 미끄러지면서 주석으로 된 걸쇠와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기 누구냐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죠. 저는 침묵을 지킨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건조가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장장 1시간 동안이나 노인이 도로 눕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계속 침대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탓입니다. 살짝 수염벌레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올까 하고 제가 밤이면 밤마다 벽에 대고 귀 기울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윽고 가벼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에는 죽음의 공포가 담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픔이나 슬픔에서 나오는 신음이 아니라 결코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질려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낮고 숨죽인 듯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온 세상이 잠들어 있던 자정 무렵 그 같은 신음소리가 무시무시한 울림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저를 더욱더 무시무시한 공포로 몰아넣은 경험이 무수히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소리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마음속 깊이 킬킬거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분에 대한 동정심도 느꼈습니다. 전 노인이 처음 들려온 희미한 소리 때문에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을 무렵부터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채 맨정신으로 누워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노인의 공포심은 줄곧 커지기만 한 것입니다.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노인은 굴뚝안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일 뿐이야 라거나 쥐가 마루를 건너가는 소리야 혹은 귀뚜라미 한 마리가 귀뚤하고 딱 한 번 울었을 뿐이야 라고 혼자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런 추측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는 것을. 죽음이 그분께 다가와 그분 위로 검은 그림자를 들이온 채 그분을 감싸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암울함으로 인해 그 노인은 비록 보거나 듣지 못하시면서도 문 사이에 제가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꽤 참을성 있게 기다린 저는 그분이 다시 눕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등불을 아주 조금 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윽고 등불이 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살금살금 얼마나 조심스럽게 등불을 열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거미줄처럼 가는 한 줄기 흐린 광선이 열린 등불의 조그만 틈새를 빠져나와 바로 그 독수리 눈을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그 눈을 바라보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눈의 형태가 완벽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눈 전체가 바랜 푸른색이었으며 거기에 흉처가 막까지 씌워져 있어 골수까지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제외하면 노인의 얼굴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본능적으로 제가 등잔 불빛을 바로 그 저주받은 지점을 향해 정확히 비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여러분이 광기라고 오해하시는 것이 실은 제 지나치게 예민한 감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 귀에 나지막하면서도 희미하고 재빠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으로 감싼 손목시계에서나 날 법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대해서도 익숙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더욱더 제 화를 부채질했습니다. 마치 군인의 용기를 복두두는 북소리와도 같았던 거지요.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든 등불마저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을 향해 등불빛을 얼마나 오랫동안 비출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자니 몸소리가 쳐지면서 그 노인의 심장박동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시시각각 더욱 빨라지고 커졌습니다. 노인의 공포가 극에 달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이지 시시각각 커졌습니다.
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서 제 신경이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전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정적이 감도는 한밤중에 고택에서 그처럼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자 제어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도 전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몇 분 동안이나 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 박동 소리는 커지고 또 커졌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터지려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걱정이 엄습했습니다. 그 심장 박동 소리가 이웃의 귀에도 들릴 게 아닌가. 노인을 처치해야 될 시간이 마침내 왔구나. 전 등잔을 활짝 열어젖히고 고함 소리를 크게 내지르며 그분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분은 딱 한 번 단말마의 비명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무거운 침대를 끌어다 그분의 몸을 감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제가 달성한 결과에 대해 만족해 활짝 미소를 지었지요. 그러나 노인의 심장에서는 희미한 고동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전 그 소리 때문에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 소리라면 벽 너머까지 들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마침내 소리가 그쳤습니다. 노인이 죽은 것입니다. 저는 침대를 다시 치우고 노인의 시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은 아주 확실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심장 부위에 손을 대고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박동은 없었습니다.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눈 때문에 시달리는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 시체를 감추기 위해 어떤 현명한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저는 조용히 하지만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저는 우선 시체를 토막내었습니다. 머리와 팔과 다리를 차례차례 잘라냈습니다. 그런 후 저는 마룻바닥에 깔린 마룻장 3개를 들어올려 시체 토막을 모두 그 아래 각재들 사이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후 저는 마룻장을 아주 깜짝같이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비록 그 노인의 눈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거기서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씻어낼 것도 전혀 없었고요. 얼룩이나 핏자국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을 남기기엔 전 너무도 조심스러웠지요. 큰 통에 그것을 모두 받아냈으니까요. 하하. 제가 이런 작업을 끝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자정처럼 깜깜했지요. 시계가 4시를 알릴 때 누군가 바깥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려 내려가는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 순간 제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단 말입니까? 남자 셋이 들어서면서 경찰관이라며 예의 바르게 소개했습니다. 한밤중에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혹시 살인이라도 난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신고를 했으며 이 정보가 경찰서의 장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택 수색을 하러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 무슨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경찰관들에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명소리는 제가 꿈속에서 지른 거였다고 했지요. 그리고 노인은 해외여행을 가고 안 계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손님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수색을 하시라고 아주 사사치 수색해 주십사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노인의 방으로 그들을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노인 소유의 귀중품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이 없어지거나 흐트러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에 도취한 나머지 방에 의자를 가지고 와 경찰관들에게 피곤하실 텐데 좀 쉬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성공을 이룬 사람 특유의 의기양양함으로 걷잡을 수 없이 대담해져서 피살자의 시체가 숨겨진 바로 그 지점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경찰관들은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태도가 그분들의 의심을 깨끗이 없애드렸다는 거였습니다. 제 태도는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그분들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질문에 명랑하게 대답했으며 그분들은 곧 일상적인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저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이제 그만 경찰관들이 돌아가 주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앉아서 잡담을 계속했습니다. 이명은 더 심해졌고 끈질겼으며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명으로 인한 불편한 기분을 없애기 위해 저는 더욱 허물없이 직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은 계속되었고 자꾸만 더 분명해졌습니다. 마침내 전 그 소리가 제 귓속에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은 물론 극도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활기차게 더욱 높은 목소리로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례의 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천으로 감싼 손목시계에서나 날 법한 낮고 단조로우면서도 빠른 소리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렇지만 경찰관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욱 빠른 말씨로 더욱 격렬하게 대화를 이어갔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별것도 아닌 일에 목청을 높이고 격렬하게 손짓을 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소음은 여전히 커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안 가리는 것일까? 저는 그들의 말 때문에 화가 난 것처럼 마루 위를 뚜벅뚜벅 서성댔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소음은 커졌습니다. 오 신이시여,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욕까지 했습니다. 의자를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그것을 마루판에 문질러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음은 모든 소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커졌습니다. 그 소리는 커지고 또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기분 좋게 잡담을 즐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과연 가능하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럴 수는 없다. 그들한테도 그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의심하고 있다. 알고 있다. 다만 내 공포를 비웃으며 즐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같은 고통의 몸부림에 비하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나을 거야. 이 같은 조롱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이 위선적인 미소를 참을 수 없어. 저는 비명을 지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다시 들어보라. 커진다. 나쁜 놈들 같으니 저는 쇳소리를 내며 외쳤습니다. 더 이상 시침이 떼지 마. 내가 한 짓을 자백할 테니 이 마루장을 뜯어보라고. 여기 바로 여기. 이 소린 바로 그 노인네의 흉측하기 짝이 없는 심장박동 소리야.